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큰 병으로 진료를 받고 나면 병원 치료비나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료비 제도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을 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본인부담 상한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지출한 의료비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전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들어 두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모든 질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해당되지만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약제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선정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기준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00% 이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4인 가구까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약 175만 7천원, 2인 가구는 299만 1천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월에 474만 9천원 이하이고요.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요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환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심사 후에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또는 본인부담 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중에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서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로 최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마다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재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 상한 일수는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데요. 6개월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가 지급 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 재산, 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공단은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되는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접수가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청자 공통 서류입니다. 우선 신청자 공통 서류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한 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 부,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됩니다. 환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한 부,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서 확인은 중복수급에 관한 여부 때문에 그런데요. 그 밑에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한 부, 진단서 한 부, 입퇴원 확인서 한 부.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입퇴원 확인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입퇴원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내역까지 포함한 세부 내역서 한 부,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신청자가 공통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만약에 수급자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자가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 부, 재난적 의료비 지급 계좌 신청서 한 부. 자, 환자 명의 계좌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한 부, 의사소견서 한 부,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제비 영수증도 필요한데요. 처방을 받고 나서 약제를 구입한 비용이기 때문에 약제비를 구입한 금액이죠.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급여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이렇게 필요한데요. 자, 표를 띄워 둘 테니까 이걸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의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일은 신청서 우편물이 공단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가구원 동의 확인 등의 원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팩스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수급은 불가하고요. 다만 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보험으로 내가 만약 실손보험이 들어있다면 실손보험에서 100% 처리를 받았다고 하시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청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결정 등에 관한 공단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지급 신청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외 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윗부분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개인 정보를 채워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을 때 가구의 부담이 너무 커서 병원비 납부가 힘들 때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프게 된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